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가을볕 맞으면서 가을 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가을을 대표할 수 있는 꽃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다 갖고 왔어요. 심지어 옷도 준비했어요. 훌륭하죠?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다 다른 종류 같은데 오늘 주제가 여러 개예요?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We are family.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은 다 같은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가 됩니다. 2만 종에서 2만 5천 종 사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과가 오늘 소개해드릴 얘네들 패밀리입니다. 국화과, 국화 패밀리. 그래서 영어로는 데이지 패밀리라고도 합니다. 식물의 분류, 동물의 분류 해가지고 맨 밑에서부터 가면 종속, 과목, 강문, 개.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얘가 국화과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면 고양이과 동물 그러면 우리가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에서 더 내려면 다른 종들 뭐 시베리아 호랑이, 벵갈 호랑이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국화과 그러면 그 정도 위치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데이지 패밀리가 식물의 가장 진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최초의 식물은 암수가 따로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나무 한 그루에 암꽃과 숫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꽃에는 암술만 있고요. 숫꽃에는 수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래도 좀 불편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꽃 한 송이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번식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화입니다. 이 국화는 우리가 이 꽃잎 하나하나로 알고 있는 이 애들이 바로 꽃 한 송입니다. 요거 한 송이로 보이는 이 애들이 알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한 30송이 정도가 모여서 한 송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장 진화한 형태의 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화과 식물들, 국화과 꽃의 특징은 두상꽃 차례라고 하는 형태로 꽃이 만들어져요. 헤드라고 해요. 머리 모양처럼 꽃이 피게 되고요. 겉에 둘러싸여져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꽃잎으로 알고 있는 얘네들을 설상화라고 합니다. 사람의 혀 모양과 같다. 꽃잎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줄이 가져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끝이 약간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부분 요거를 관상화라고 합니다. 관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꽃의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국화과 꽃의 특징은 설상화, 관상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설상화는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실제로 수정이 이루어져서 씨앗을 맺히는 역할들을 합니다. 무식한 놈.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여태 이 들길을 걸어왔다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도현 시인의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시예요. 시예요? 예, 시입니다. 이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식물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시 마지막에 무식한 놈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좋은 것들을 즐기며 살았는데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시인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국화과 식물 중에서 우리가 소위 들국화라고 하는 애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들국화라고 하는 꽃은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네, 충격적이지 않아요? 식물 도감에 찾아보면 들국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꽃은 없어요. 주로 들에 피는 국화과 식물 3가지 종류를 가지고 들국화라고 많이 불러왔어요. 벌개미치, 쑥부쟁이, 구절초. 구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가지 식물을 구별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식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게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는
한국산이에요. 그래서 아스터 코리안시스라고 해가지고 한국 품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스터가 별 모양을 뜻하는 라틴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꽃 모양도 위에서 자세히 보면 약간 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벌개미치는 원래 깊은 산속에 자라고 있었던 산길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꽃이었는데 원예종으로 개발이 돼서 도심에서도 볼 수 있는 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쑥부쟁이가 있어요. 꽃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쑥을 캐러 다니는 대장장이 아니면 뭐 대장간에서 불을 떼주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쑥, 불쟁이 이게 합쳐져서 쑥부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구절초. 근데 구절초는 이 두 개에 비해서 조금 더 구별하기 쉽습니다. 왜 구절초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9월 9일 이 중양절이 되면 9번이 꺾여서 자라게 된대요. 제가 이 세 가지가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무식한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절초는 굉장히 쉬워요. 비교적. 색깔이 하얀색이나 핑크색이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를 봤을 때 하나의 잎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굉장히 갈기가 이렇게 찢겨져 있는 모양의 이파리처럼 보입니다. 요 벌개미치와 쑥부쟁이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벌개미치 잎이 그 쑥부쟁이 잎보다는 커 보여요. 크고 잘게 이런 톱니 모양이 이렇게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통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쑥부쟁이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갈라진 모습들이 보이고 크기가 얘보다 살짝 작습니다. 꽃을 보면 잘 구별이 안 되겠지만 잎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학과 이야기 좀 흥미로우셨나요? 좀 쉽고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들국화를 보면서 이 쓸쓸했던 마음들 아니면 외로웠던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더 풍성하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가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무식하지 않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